2024년 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조용히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78살에 세상을 떠난 태준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교사였습니다. 장남 김민석이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45살 대학 교수였습니다. 차남 김민우는 43 변호사였습니다. 장녀 김지은은 41살 한의사였습니다. 세 남매는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아내 박순희는 75살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가르쳤던 학생들, 동료 교사들, 이웃들, 고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자녀 교육도 정말 잘하셨어요. 사람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분향소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여성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여성은 대답하지 않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여성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문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시죠?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딸입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여성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도 고인의 딸입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우와 지은도 놀란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 딸은 우리 셋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고인의 딸이 맞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우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봉투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태준이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이름 이수진, 생년월일 1982년 3월 15일, 아버지 김태준. 민석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례식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딸이라는 거야? 김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을까? 지은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건 사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45년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맞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이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였구나. 순이의 중얼거림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날 장례식장은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
충격과 혼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45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준은 1946년생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1970년 24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태준은 성실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아이들은 태준을 좋아했습니다. 1974년 태준은 박순희를 만났습니다. 순희는 같은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료로 시작해 연인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태준이 청혼했습니다. 네, 좋아요. 순희가 수락했습니다. 1975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학교 근처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부부는 함께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함께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1976년 장남 민석이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태준은 기뻐했습니다. 1978년 차남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1980년 장녀 지은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5명이구나. 태준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결혼 전 태준은 순이에게 고백했었습니다. 순이 씨, 제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제게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됐나요? 헤어졌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태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과거입니다. 순이 씨를 사랑합니다. 순이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후 가끔 태준은 먼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순이가 물으면 태준은 화들짝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1982년 어느 날 태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태준은 편지를 읽고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태준은 서울로 갔습니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이었습니다. 태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태준 씨, 정희는 태준을 보고 울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연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희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딸이에요. 태준은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헤어지기 전 임신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태준 씨, 도와주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준은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도우리라고.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동으로 돌아온 태준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게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인데요? 옛 친구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순이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정희와 딸 수진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45년간 지켜진 비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갑니다. 민석은 수진이 건넨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위조될 수 있어요. 당신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검사하면 됩니다. 형제간 DNA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민우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요. 검사합시다.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모두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나는 알고 있었어. 이 아이의 존재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고요?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이정희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맞아. 그 아이. 순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지은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태준이 서울에 다녀온 후 이상했습니다.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이는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태준 씨, 수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순이는 태준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준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미안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도와줘야 해요. 순이는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이 아니에요. 정유아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끝났어요. 하지만 아이는 제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당신의 진짜 가족은? 당신들도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도 제 딸이에요. 순이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혼할까? 아니면 참을까? 결국 순이는 결정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할게요.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순이는 정희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정희 씨죠? 네, 죄송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보여주세요. 정희는 수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기를 봤습니다. 태준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네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태준 씨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매달 정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태준 몰래. 태준도 보냈기 때문에 정희는 2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보내는 것을. 45년간 순이는 그 비밀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이의 고백을 들은 자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민석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순이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너희에게 말하지 못해서.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아니야. 순이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리 와. 순이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4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 빈방에 모였습니다. 민석, 민우, 지은, 그리고 순희, 그리고 수진. 수진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수진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혼자 수진을 키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어렸을 때 수진이 물으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 나중에. 수진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학교에 다니면서 수진은 다른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너 아빠 없지? 아이들의 놀림에 수진은 상처받았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정말 누구야? 중학생이 되어서 수진은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의 아빠는 교사야. 좋은 사람이야.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아? 그분은 다른 가족이 있어. 수진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사생아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수진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싶어. 안 돼. 왜? 그분의 가족을 힘들게 하면 안 돼. 수진은 울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진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김태준.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안동의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보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한의원을 개업했습니다. 서울에서였습니다. 수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당신, 나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만나봐. 후회하지 않게. 2023년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안동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몇 번이고 안동을 찾아갔지만 매번 집 앞에서 돌아왔습니다. 2024년 1월 어머니 정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수진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신문 보고란에 나왔어. 김태준 선생님. 수진은 신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였습니다. 안 돼. 만나지도 못하고. 수진은 울었습니다. 장례식이라도 가고 싶어요. 가지 마. 그분 가족들이 힘들어할 거야. 하지만 엄마, 나도 딸이잖아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에 가기로, 진실을 말하기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나도 아버지를 추모할 권리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온 수진은 아버지의 영정을 받습니다. 아버지, 평생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저예요. 수진이에요. 당신의 딸.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딸입니다. 지금 이 방에서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45년간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화를 냈어요. 민우는 변호사답게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도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의 말에 가족들은 침묵했습니다. 순이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저희 모녀를 도와주셨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수지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매달 받던 돈, 그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였군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엄마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 아버지 몰래 보냈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아서는 안 되니까. 수지는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형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아니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럼 우리 누나예요. 민석의 말에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지은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시간을 드릴게요.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45년간 숨겨진 진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가족.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가족들은 태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민우, 지은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순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민석이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 수진이가 오늘 첫걸음을 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씩씩해요. 정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것들이었습니다. 민석은 계속 읽었습니다. 태준 씨,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가 재미있다고 해요. 당신처럼 공부를 좋아하나 봐요. 태준 씨, 수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편지는 수십 통이었습니다. 정희가 태준에게 보낸 수진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했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유언인 것 같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순이, 민우, 지은, 그리고 수진도 불렀습니다. 수진 씨도 와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석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순이, 당신에게 평생 짐이 되어 미안해요. 당신은 내 비밀을 알고도 곁을 지켜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민석, 민우, 지은, 너희는 내 자랑이야.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너희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행복했어. 그리고 수진아, 너에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라고 불러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두 가족 사이에서 어느 쪽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지. 하지만 너를 사랑한 것만은 진심이었어. 내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를 읽으며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어.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모든 순간을 편지로 들으며 기뻐했어.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한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 내 딸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다니. 민석, 민우, 지은, 너희에게 부탁이 있어. 수진이를 받아들여줘. 그 아이는 너희 누나야. 너희와 똑같은 내 피를 나눈 자식이야. 수진이가 나쁜 게 아니야.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어.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가족이 되어줘.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순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한 여자는 당신뿐이었어요. 정희는 과거였고 당신은 나의 현재이자 미래였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내 책임이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도 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가족 모두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김태준. 편지를 다 읽은 후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민석도 울었습니다. 민우와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수지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언니. 지은은 처음으로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네,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화를 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부탁대로 우리 가족이 되어요. 지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석과 민우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환영해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5년간 그리워했던 가족. 이제야 품에 안긴 것 같았습니다. 순이도 다가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 5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만든 편지였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의 집이 아닌 조용한 찻집에서였습니다. 순이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이, 민석, 민우, 지은, 그리고 수진. 순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가족들은 조용히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1982년 수진이가 태어난 해,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서 진실을 들었어요. 그분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다는 것을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에 잠도 못 잤죠. 이혼을 생각했어요.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어요. 너희 셋이 있었어요. 민석이는 6살, 민우는 4살, 지은이는 2살이었죠.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아직 사랑했어요. 미웠지만 동시에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참고 살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순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아, 그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희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이 안고 있던 아기를 봤을 때 생각했죠. 이 아이도 죄가 없다고.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당신 아버지 몰래 정희 씨를 돕기로. 매달 돈을 보냈어요. 수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간
나는 두 가정을 지켜봤어요. 당신 아버지는 양쪽을 모두 도우려고 애썼어요. 힘들어했지만 책임을 다하려고 했어요. 춘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당신 아버지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녔으니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켜졌으니까요. 그리고 수진이도 잘 자랐으니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자존심도 있었어요.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춘희는 자녀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당신들도 다 어른이 됐으니까.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대단한 게 아니야.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수진이 순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미워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순이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너는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45년간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5년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야.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민우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도 수진 누나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건 당연하지.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너희 아버지의 딸이니까.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받아야 해. 그게 공평한 거야. 순이의 말에 다른 자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누나도 권리가 있어요. 그날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계획,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찻집을 나설 때 5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순이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우리 집에도 자주 와. 내 집이기도 하니까. 네, 어머니. 수진은 처음으로 순이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4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가족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 한번 해요. 누나 남편분도 모시고요. 수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토요일 저녁 한 한식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순이, 민석과 그의 아내, 민우와 그의 아내, 지은과 그의 남편, 그리고 수진과 그의 남편, 총 9명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어색했지만 순이가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자, 다들 편하게 앉아요. 우리 가족인데 뭐. 민석의 아내가 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석 아내 최은영이에요. 네, 반가워요. 수진이에요. 민우의 아내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강혜진이에요. 민우 아내예요. 지은의 남편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준서입니다. 지은 남편이고요. 수진의 남편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남편 정민호입니다. 아내 때문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민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누나는 원래 우리 가족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진 언니, 한의원은 어디서 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요. 작은 한의원이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한의사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럼 기쁘죠. 언제든 오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누나,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5년 전이요. 늦었죠. 아니에요. 저도 늦게 했는데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족처럼. 식사 중간에 민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잔 들어요. 건배할게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수진 누나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순이가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내게 주려고 준비한 거야.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 성인식 때 주려고 했던 거래. 하지만 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받아. 수진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순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 내 아버지는 항상 너를 생각했어. 민석, 민우, 지은도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나 가족이에요. 수진은 가족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간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은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에 우리 애들도 소개시켜 줄게요. 조카들 만나야죠. 조카들이 있어요? 네. 저한테 딸이 둘 있어요. 언니, 조카예요. 수진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조카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꼭 만나고 싶어요. 민석도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다 같이 모여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축하해, 여보. 정말 잘 됐어.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형제도 생기고 조카도 생기고.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어머니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엄마도 한번 만나볼래? 순이 어머니랑.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아. 순이 어머니가 만나고 싶대. 일주일 후 정희와 순이가 만났습니다. 4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여인은 곧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순이 씨, 정말 죄송해요. 그때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순이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훌륭한 아이로 자랐더라고요. 순이 씨 덕분이에요. 도와주셔서. 우리 둘 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잘 자랐어요. 그걸로 됐어요. 두 여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그리고 미래의 희망. 헤어질 때 순이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가끔 만나요. 수진이 엄마들끼리. 정말요? 그럼요. 우리 딸같이 키웠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씨. 그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45년간의 비밀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가족들은 태준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태준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춘희, 민석, 민우, 지은, 그리고 수진. 5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3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자라셨구나. 민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태준의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춘희 씨, 오셨어요? 네. 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태준이가 그립네요. 좋은 친구였는데. 노인은 가족들을 태준의 옛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사셨던 집이에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지며 살던 집이지. 춘희가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옛 모습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부엌, 마루. 가난했지만 따뜻했을 공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어릴 때 사진인가 봐. 흑백 사진 속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도 똑같이 생기셨네. 수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민석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춘희가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대.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힘들었겠다. 민석이 우물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을 거야.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춘희가 말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며 노인은 태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준이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컸죠. 어떤 꿈이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죠. 그 꿈을 이루셨네요. 그럼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어요. 마을 뒤편에는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녔던 초등학교였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어 비어 있었지만 건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다니셨구나. 민우가 교실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칠판, 책상, 의자 모두 낡았지만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춘희가 교단에 섰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렇게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겠지.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자녀들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희도 보고 싶어요. 어머니. 학교를 나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곳을 좋아했어요. 자주 여기 와서 책을 읽었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5사람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 자라셨구나.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답죠? 춘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내 아버지는 이 마을을 사랑했어요. 가끔 이곳에 오고 싶다고 했어요. 왜 안 오셨어요? 바빴어. 너희를 키우느라, 일하느라. 춘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고향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5사람은 정자에서 석양을 봤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나.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누나가 찾아온 걸. 민석이 위로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은도 덧붙였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가족들은 태준의 묘를 찾았습니다. 마을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춘희가 미리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태준 1946에 2024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영원히
우리 곁에 5사람은 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왔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도 왔어요, 아버지.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요. 순이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모두 함께요. 그날 가족들은 아버지의 고향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태준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순이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석, 민우, 지은, 그리고 수진 모두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농담하고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수진이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환자가 늦게 와서. 괜찮아. 어서 앉자. 순이가 수진을 맞았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많이 먹어야지. 식사 중에 민석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다들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조카 생일인데.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진 누나도 꼭 오세요. 응, 갈게. 선물은 뭐가 좋을까? 누나가 오시는 게 선물이에요. 민석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지은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한의원 일은 어때요? 바빠요? 응. 요즘 환자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 그래도 보람 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아지는 걸 보면 기분 좋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 후 순이가 거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완전해졌으니까 엄마가 제안 하나 할게. 뭔데요?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자. 다 같이.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주일 후 사진관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순이, 민석 가족, 민우 가족, 지은 가족, 수진 부부, 총 15명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은 중앙에 앉으시고요. 자녀분들은 양옆에.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이가 중앙에, 양옆으로 자녀들이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찍으니까 정말 가족 같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석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진은 액자에 넣어 순이의 집 거실에 걸었습니다. 태준의 영정 옆에. 여보,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모두 함께 있어요. 순이는 매일 사진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민석 아들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석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삼촌, 고모, 민석의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우리 조카 생일 축하해. 민우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수지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아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저한테 선물 있어요? 응, 있지. 여기. 수진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와, 고마워요, 이모. 아이가 선물을 열어보며 기뻐했습니다. 나를 이모라고 불렀어. 수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열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언니, 애들이 귀엽죠? 지은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귀여워. 언니도 애 가질 계획 있어요? 아직 모르겠어. 나이도 있고 괜찮아요. 요즘은 늦게 낳는 사람도 많아요. 지은의 말에 수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정말 가족 같았어. 다행이다. 처음에는 힘들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하지만 다들 너무 좋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애 가질까?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정말 갖고 싶어?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어. 우리 아이를. 좋아. 시도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임신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순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가 하나 더 생기는구나. 네, 어머니, 민석, 민우, 지은도 축하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많은 가족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을 때 가족들은 모두 수진을 도왔습니다. 순이는 매주 찾아와 음식을 해줬습니다. 산모는 잘 먹어야 해. 지은은 한의학적 조언을 해줬습니다. 언니, 이 차 마시면 좋아요. 민석과 민우는 아기 용품을 사다 줬습니다. 누나,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에 수진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손녀 보자. 순이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수진이를 닮았네. 할머니,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태연이라고 지으려고요.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요. 좋은 이름이다.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경실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딸 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정희도 초대했습니다. 순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손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연이가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수진이가 잘 키우고 있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돌잔치가 한창일 때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 딸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고 형제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오빠들과 동생이 있고 조카들도 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45년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순이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받아들여 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아.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돌잔치는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화해와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석, 민우,
지은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태연이도 데려왔어요. 손녀예요. 수진이 아기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려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5년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항상 그리워했어요. 이제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오빠들, 동생, 그리고 제 딸까지.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수진은 무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석이 가가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응, 고마워. 내 남매는 함께 아버지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추모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재단. 네, 아버지가 평생 교육자셨으니까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민우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수진 누나 생각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김태준 교육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태준의 옛 제자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제자들의 증언에 가족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에서 수진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김태준 선생님의 딸 이수진입니다. 청중들이 주목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수진의 고백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죠. 이제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주고 꿈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니까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순이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 고마워요, 어머니.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순이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이제 진짜 내 딸이야. 네, 어머니. 그날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45년간의 아픔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장학재단은 벌써 5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딸 태연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정정했습니다. 민석, 민우, 지은도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가족들은 다시 태준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도 모두 함께였습니다. 태준의 묘 앞에 가족들이 둘러섰습니다. 순이, 내 자녀, 그리고 손주들까지 총 20명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 왔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다 데려왔어요. 아버지의 핏줄이에요.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린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태연이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태연이에요. 손녀, 잘 자라고 있어요. 태연이가 무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모두가 울었습니다. 태준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절을 마치고 가족들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자랐던 집을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었어? 옛날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민석의 아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지은의 딸들도 함께 놀았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보여요? 우리 손주들이에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요.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마을 회관에서 가족 만찬을 가졌습니다. 긴 테이블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아버지 장례식 날 우리 가족에게 큰일이 있었어. 순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 모두 놀랐지. 충격이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선물이었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거야. 진짜 가족이 뭔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아버지는 평생 두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셨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어.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라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45년간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다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제가 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수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순이 어머니, 민석 오빠, 민우 오빠, 지은이.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모두가 일어나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큰 원을 만들었습니다. 태연이가 중앙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 아이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 어른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 그 외침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가족들은 오래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김태준.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했고 비밀을 가졌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했습니다. 두 가족 모두를.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비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분노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와 그녀의 자녀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길을. 그들은 수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혹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용기, 받아들일 용기, 사랑할 용기.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김태준이 남긴 교훈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족과의 화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